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카카오가 4거래 연속 신고가를 터뜨리면서요. 기대감을 정말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의 게임 전문 회사,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6일과 27일 이틀간요, 국내와 해외의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떨까 그려보는 건데, 일단 국내 공모기업 중에요, 가장 많은 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1479대 1 이걸 기록을 했는데 역대급이라고 해요. 1999년 이후 최고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공모가는요, 기존 희망 밴드의 최상단입니다. 최고 꼭대기 24,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바로 내일입니다. 이틀간만 딱 진행이 되는데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맡고요. 그리고 KB증권이 인수회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일반 투자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하고 그 이후 9월 10일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네요. 자, 이번 공모로 그 두둑히 자금을 모았는데 총 3,840억 원인데 앞으로요, 개발력을 강화하고 신규 지식재산권, 우리가 IP라고 하죠. 더불어 라인업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저변을 막 넓히려고 투자도 하고 정말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게임주는요, 가치평가를 제대로 다시 한번 받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도 성숙하고 있고 플랫폼 다각화되고 있죠. 또 개발력의 네트워크 등을 겸비하다 보니까 글로벌 게임사들도요, 21년, 그러니까 내년이잖아요, 레벨업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요, 이런 시기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프라임 타임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맛보는 상황이네요. 자, 우선 지난 성적표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인데요. 자, 매출이 2,030억 원, 영업이익이 28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카카오란 브랜드 파워 아시죠? 이 무장하고 있고 개발과 퍼블리싱, 네트워크란 무기도 있고 엘리온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엘리온이란 이 대형 신작 IP가 딱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어 보이네요. 카카오 게임즈가 기업 공개 시장에서 새 역사를 쓰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 58% 이상을 챙긴 이 카카오가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그런 매혹적인 이미지를 뿜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자, 증권사도 카카오에 대해서는 끄덕끄덕 이다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증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오늘 49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덩달아서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저희가 이제 노란색으로 써놨는데 넷마블,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이런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K바이오팜의 상장 열기를 학습했던 투자자들은 청약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제대로 간파했는지 신용 대출까지 넉넉히 끌어쓰기로 했다라는 분들의 인터뷰도 들리고 있죠. 주간 증권사별로 또 경쟁률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다르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로또로 인식되는 공모주 청약이 일회성 복권 같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주의사항 또한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사항은 있기 마련이에요. 자, 9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상장 데뷔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잔뜩 있을 듯하다. 벌써부터 뭉칫돈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과연 팡파르를 기대만큼 크고 시원하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네이버 TV로도 저희가 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함께 또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주식공장 함께할 거고요.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의 옥석 가리기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안전한 투자 전략 만나보셔야죠.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게임즈 연일 화제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왜냐하면 앞서서 언급해드렸지만 주간 증권사별로 그리고 이 경쟁률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또 양이 다를 수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좀 주세요. 어렵게 생각할 네.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되는 주관사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죠. 그러면 그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시고요. 청약 신청하신 다음 그 다음에 돈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자기가 몇 주를 배정받았는지 확인한 후에 네. 청약 금액 부족한 부분은 더 메우시거나 내가 탈락했으면 다시 그 청약 신청했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공모 가격 참고로 재미난 게 그거였어요. 공모 가격의 밴드 상단이 24,000원이었고 하단이 2만 원이었는데 저는 내심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특히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발행 시장보다는 유통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모 가격을 약간 낮추는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상단까지 완전히 높였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 기업이 우리 기업 주식 주가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청약률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이후 발행이 끝이 나고 이제 유통이 되는 시점에 첫날에 매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한번 비중을 조금 낮춰서 한번 베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돈은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예.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유통시장이라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 엄청난 관심, 청약률이 지금 SK 바이오팜 2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뛰어넘었다고 하고 뭐 역대 최대라고 하니까. 네. 그럼 SK 바이오팜이 상장하자마자 첫날 바로 상한가 가고 이상이 네. 더 갔단 말이에요. 요즘에 카카오 그것도 게임즈 따상이라고. 예,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건 아니더라도 어차피 또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최대한 할 만큼 한번 해보시고 넉넉하게 한번 기다려보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제 채널에서 어떻게 공모 청약을 하는지는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이 좀 해주시다 하고 제가 네.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각 경제방송국에서는 오늘의 특징주를 어떻게 선별을 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요,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이 대다수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두산중공업 다 보이시죠? 전 채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현대차는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그리고 이마트도 선정을 했고요. 하나솔루션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에서, 넷마블,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19 속에서 오늘 식품주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장 초반부터. 사조 시푸드도 그 맥락 속에 있었고요. 한국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윌링스, 조비, 한국경제TV가 다날, 한국패키지, 매일경제TV가 알서포트, 한국전력, MTN이 지어소프트, 삼영화학, 태림포장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은 뭐 고루고루 다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52주 신고가고 네.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그 외에 사실 저는 특별히 찾은 건 없고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그게 뜻하는 건 투자 심리겠죠. 예.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잘 가는 종목에 올라타서 단기적으로나마 수익을 실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아마 오늘 특징주에 거의 대다수 묻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잘 가는 종목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특징주의 다수의 이름을 올렸고 각 경제터널에서도 두루두루 좀 겹치는 흐름들이 있었다. 달리는 말을 또 잡아서 타야 될지 네, 걱정입니다.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좀 선정해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가볼까요? 네, 오늘은 전 채널에서 다 한 두산중공업, 이데일리에서도 역시 한 두산중공업인데 네. 지금 두산중공업이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주가 급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겠죠. 매각에 대한 네. 기대감. 그것이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두산그룹 전반적인 호재로서 지금 작용한 지가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매각이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두고 있는 두산인프라코나 두산밥켓 그 모든 것을 대다수 시장에 현재 내어놓은 상황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죠. 두산그룹이 사실상 2000년대 이후로 상당 부분 어려웠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이 고부가 가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군을 2000년대 이후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건설, 플랜트, 담수, 원전,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꽤나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프라임 모기지였던 당시에 밥켓이라고 하는 회사를 약 4조 원 넘게 인수를 하면서 재무 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이 어찌 보면 현 시점까지 주가는 물론이고 기업 가치를 크게 희석시키는 변수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채권단 자체가 3조까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라.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너네 기업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인상을 줬죠. 그러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알짜배기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를 시장에 내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밥켓 이 모든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각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두산중공업인 재무적으로 매우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 숙제는 남아요. 첫째로는 과연 언제까지 이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인프라코어가 사실상 알짜 기업인데 이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그룹 전반적으로 추후 사업 먹거리는 뭐가 될 것인가 지금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두산그룹이 그래도 살아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다려 볼 만한 변수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서 한번 기다려 볼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되겠죠. 그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오늘 240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마불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당장은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틀 동안 상승이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소형 모듈 원전 수출 소식 이런 부분에 또 바짝 당겨주는 그런 흔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이제 그 기술력을 공인받았나 이런 것까지. 근데 이런 거는 얼만큼의 모멘텀을 가지고 갈까요? 수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1조 5천억 원? 예. 상당히 큰 규모죠. 예. 그런데 그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가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해당 이슈보다는 예. 두산그룹 전반적으로 잘 올라가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아마도 오늘 주가에 묻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형 모듈 원전 수출 소식도 있지만 사실상 매각 기대감 이런 부분이 지배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특징주를 접근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산중공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두 번째 네. 종목은 어떤 예. 채널이 어떤 종목? 한국경제와 MTN이 뽑은 사주 시푸드인데요. 오늘 처음부터 이제 급등세 식품주 지금 쭉 가고. 지금 수산주가 네. 들썩들썩합니다. 네. 이유- 수산주만 또 섹터가 딱 오른 이유도 또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예.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예. 봐요. 첫 번째로는 지금 수산주가 네. 지난해였죠.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되었을 때 해당 섹터가 거의 대다수 움직였습니다. 아,
지금 일본이 정치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만한 시점이죠. 예. 아베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스가라고 하는 관방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의 경우 기존 아베와 크게 다름없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 일본 불매운동 관련 종목 그중에서도 수산주들의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정확하게는 코로나19가 되겠죠. 확산세가 너무나 큽니다. 어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쉽게 대응하기가 힘들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이 지금 사주 시푸드는 물론이고 수산주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정치적인 부분, 이게 주가 상승에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베 뒤를 이을 사람이 어지간하면 대한민국과 그 노선을 한 번에 바꿀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강경 노선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뚜렷한 만큼 여러분들 사주 시푸드 단기적으로 반드시 보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 주가는 어느 정도 역배열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일 또 상한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수산주들이 매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략 6,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는 것, 그것 또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5,040원 오는 상한가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보다 더 1,000원 더 높게 6,000원까지 목표가 도달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일본 이슈 두 가지로 또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 이슈 네. 조금 더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사주 시푸드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봐야 되는데 본부장님 네. 마지막 종목은 어떻게 마지막 선택을 하셨는지요? 종목은 예. 매일경제에서 뽑은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 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던 네.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유가 예. 지금 알서포트는 물론이고 재택근무 관련된 ECS라든지 또 코로나19 관련 수혜 종목들이 광복절 이후로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하는데 3단계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현 예. 시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일반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요. 민간 기업은 거의 대다수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 국민 어찌 보면 회사원들 모두가 되는 그 시점이 되면 알서포트라든지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봐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3단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만약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매우 크게 더 큰 기울기를 보이면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약간은 진정이 되는 적어도 300명 미만이 유지가 되는 시점이 이번 주 안에 이어진다면 네. 알서포트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매우 강하고 수급 또한 뚜렷하고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증가한 기업이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 지금 약 2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2만 원 정도에 한번 매수를 하셔서 2만 5천 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예. 거리두기 3단계가 실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고 이제 컨택트 관련된 종목 또는 언택트 중에서도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기술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장중에 저가와 고가의 변동성이 매우 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동성이 큰 가운데 거래량 또한 최근 1년 동안 가장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매수세는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은 게 아닌 만큼 알서포트 단기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나는 보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취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8월 초반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2만 원 선으로 올라갔고 또 8거래 연속 지치지 않고 올랐는데 그 중간에 8월 27일 날 한 번 상한가 쳤었죠. 네. 그 이후에도 지치지 않고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이번 주의 전략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코로나19 대표 수혜주 그 면모를 잘 과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알속부츠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 요 3가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과의 분석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요 색다른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저희 주식공장 이제 두 번째 차영주 소장의 색다른 시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소장님, 우리가 그 출발 개장 프로를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고점이었나봐요. 지금 꼬리를 촥 내리면서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지금 떨어지고 시장에 있습니다. 있어서 예. 조금 다소 힘이 좀 딸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 개장 초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또 매도세를 돌아서고 기관이 네.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 코스피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뭐 오전장 시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지수 대표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크게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대와 2%대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또 네이버도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네. 내일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만 좀 나름대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들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에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들 보이면서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카페24 나름대로 조금 최근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언택트의 대표 주자가 카카오 네이버에서 카페24로 좀 옮겨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온라인 쇼핑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침 개장 때도 말씀드렸던 대상이라는 종목도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예, 예. 음식점 중단에 따른 그러한 소비 행태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동서도 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편의점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기 네. 원두커피점 전문점 들어가려고 하니까 신상명세 써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좀 줄 서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별로 그래서 네. 그냥 편의점 가서 편의점 커피를 마셨는데 피하게 되는 거죠. 좀 그렇죠? 피하게 되죠. 대면 그런 것들이 접촉은? 결국 우리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삼으시면 틈새 종목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쪽들을 잘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뭐 뉴스 이런 부분을 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네. 사실 2차 대란, 뭐 폭풍 전야 이런 거 보면은 좀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심리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또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니니까 9월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있는 건지 오 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 좀 불안 심리가 있죠. 저도 뭐 들어오기 전에 혼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차에 앉아서 먹을 것인가? 차에,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 거죠. 네, 네. 보통 혼밥을 먹더라도 그냥 식당에 가서 자연스럽게 먹었다라면 네. 이제는 한 번 더 고민하게 됐죠. 아. 이걸 내가 식당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것이 되겠는가? 지금 주말에 여러분들 뭐 뉴스 그 문자들 요즘 많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정부에서 이제 보내는 문자들. 그래서 저도 우연치 않게 그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니까 저희 그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도 왔다 갔다라는 확진자들이 그 동선이 나오더라고요. 재난 문제로 타나주시면 예, 오죠. 그런 네. 것들을 보니까 이거 진짜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거리두기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이제 8월 15일 이후부터 국내 증시에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현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장중에 등락폭이 커지죠. 이러한 변동성 하에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한 축에는 리스크 관리, 한 축에는 현재 지금 언택트 중심의 가는 종목들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한쪽만 너무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좋은 전략은 되지 않고 있고 너무 또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적절하게 현금을 갖고 있는 것들이 향후 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후장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다녀온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GS 리테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차트를 보게 되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 여타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폭을 좀 나타내고 있죠. 4만 원대에서 코로나를 맞이했던 그러한 주식입니다. 그러다가 2만 5천 원대까지 모든 주식들이 V자로 빠졌을 때 V자 반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4만 원대 밑을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방향. 지금 여러분들이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큰 흐름들을 좀 보고 계시면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과연 어떠한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GS 리테일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집콕을 했는데 네. 이틀 동안 GS 마트만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어, 그 정도 거리밖에 움직이지 못하겠죠. 근거리래요. 근데 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길거리에 사람은 없습니다만 편의점에 사람이 많은 그러한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련 매출 현재 지금 이마트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런 쪽들의 관련 매출에 따른 주식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 수준에서 현재 지금 조금 매수가가 좀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3만 5천 원. 현재 지금 3만 3,600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조금 그 투자 포인트를 삼으셔야 네.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S 리테일과 더불어서 오늘 이마트도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이마트.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마트의 움직임도 지금 현재 조금 새롭게 움직인 이마트 일봉 모양인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12만 원대를 하면서 3.8%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창고형 매장이다 보니까 네. GS 리테일하고는 좀 다르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당장 소비가 늘어납니다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창고형 매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거리두기에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여러분들 이마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마트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 포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다 그 기계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건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인건비 예. 부담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고정비 효과가 그렇게 썩 적자로 시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마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대상과 동서라는 기업들이 먼저 치고 나갔다라면 예. 그런 것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회사들이 좋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 또 올라오는 속보를 보니까 군대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렇죠.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났다. 계속 이런 비상.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아직까지도 핵심 그 단어예요. 네. 그런 부분으로 잘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이익을 얻는 자가 누구일지 그렇죠. 주공 시청자분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영조 소장과 함께 색다른 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 문자 활용하시면 돼요. 느낀 점 공유하고 싶습니다. 보내신 분 2분,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려요. 이 부분도 활용 많이 해주세요. 자, 관심주 공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다시 많이 또 답답해졌죠? 코로나19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또 이렇게 답답하고 막 그런지. 예. 일단 뭐 우리 시장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데요. 뭐 우리 시장은 그거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종목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 공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이 좀 시장의 특징인데요. 뭐 오늘은 일단 월 말이죠. 월 말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와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월말의 이유도 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뭐 지금 뭐 오늘 뭐 코스닥은 아직 플러스죠. 예. 네, 코스닥만 마이너스지만 뭐 오늘 월말이라서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고요. 그 팀장님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봤던 건데 어쨌든 시장을 그래요? 네.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관심주 봐야 되니까 네.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납품대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자, 오늘의 관심주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이고요. 오늘 보시면 삼강 MNT가 한국경제TV, MTN의 공통 관심주였습니다. 이데일리TV는 인선, ENT, 코엔텍, 파버나인, 엔지캠 생명과학, 비트컴퓨터, 아프리카TV, 제일약품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이수 앱지스, 만도, 카카오네이버, 나이백, 웰크론, 에이스테크 분석했죠. 매일경제TV는 이마트, 유니셈, KG 이니시스, 엑셈, 빅텍, 에스폴리텍, 셀트리온스케어를, MTN이 와이솔, 테레젠 이텍스, 노터스, SNS텍, ENF 테크놀로지, 스펠코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이 중에서 전반적으로 1위 채널, 4위 채널을 일단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1위 채널은 뭐로 선정을 해볼까요? 네, 1위 채널은 한국경제TV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유는요?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뭐 삼강 MNT라든지 네. 뭐 자동차 업종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도, 또 카카오 지금 카카오 게임즈 사상 뭐 최고의 경쟁률이 예. 지금 낮다라고 하는 뭐 카카오 관련된 게임즈, 종목, 예. 뭐 에이스테크 등등 뭐 고르게 좀 관심을 보여야 될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채널들도 크게 오늘은 부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뭐 동떨어진 오늘 시장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종목들만 있다거나 뭐 그런 채널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1등 채널만 좀 네. 두드러진 모습, 나머지 채널들 역시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이 중에서 세 종목 관심주를 골라봐야 될 텐데 과장님 어떤 걸 좀 봐야지 이 시장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인선 ENT 저희 이데일리에서 이제 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데일리가 인선 ENT, 코엔텍 같은 폐기물 업체 종목들을 네, 오늘 이제 관심주로 꼽았어요. 그건 네. 아무래도 지금 시포텍풍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폐기물 관련주가 지금 빨간불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시포텍풍이 지금 뭐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요. 네. 선취매적인 성격으로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랠리도 좀 한 번 나왔었고요. 8월 초에 랠리 나왔다가 이제 현재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긍정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관점에서 또 실적 개선 플러스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참 영향을 많이 주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태풍이 인제 10호인데 벌써 두 번째나 영향을 준다라는 참, 거는 예. 맞습니다. 이게 마이사 가면 하이선이 또 온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9월은 또 바짝 긴장해야 된다고 또 기상청에서 엄청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믿지는 못하죠. 뭐 사실 기상청 얘기는. 믿지 못한다고요? 네, 기상청을 예. 요새 신뢰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피해 없이. 맞습니다. 그쵸? 예, 예. 그래서 원래 1년에 한 번 태풍 영향 올까 말까 한데 네. 이번엔 벌써 두 번째 태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한 한 해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것도 맛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복숭아를 먹었는데. 네, 저도. 그쵸. 네. 맞아요. 전혀 이 네. 당도가 전혀 예. 느껴지지 않은 그런 예. 그런 걸 봐도 뭐 채소 값도 최근에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농작물 피해도 있고. 네, 뭐 배추 세 포기가 35,000원. 네, 그래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시스템 잘하시네요. 네, 엄청나게 네. 비싼 그런 이제 올해 한 해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어쨌든 인선 ENT 이 전반적으로 이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폐기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업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가 받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인선 ENT 역시 태풍 관련된 피해를 통해서 동산 오히려 좀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지금 선취매적인 성격으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고요. 예. 매수 자리도 굉장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저점이 올라가는 가운데 최근 한 3일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다시 양봉을 나타내면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이 워낙에 활발하기 때문에 단기로 이제 한 이전 고점인 11만 2천 원 그걸 넘으면 한 12만 원 선까지는 일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선 ENT 4%, YNT 2%, 코엔텍 4%, 제넨바이오 5%, KG ETS 이거 진짜 잘 가네요. 7% 이상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적인 그런 부분은 또 목표가 설정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네, 아까 제가 1차로 말씀드렸죠. 1차로 네. 11,000원 선, 2차로 12,000원 12,000원 선. 네, 예, 12,000원 선까지. 네, 그 부분까지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는 이제 삼강 MNT라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현재 16%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두 채널에서 지금 이제 관심 종목으로 꼽았죠. 예. 한국경제TV와 MTN이 이제 꼽았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시장에 부응하는 그런 상승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풍력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삼강 MNT뿐만 아니라 뭐 CS 윈드, CS 베어링 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삼강 MNT가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신고가 레벨을 경신하는 그런 예. 움직임, 최고가는 20%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고 현재는 15.44%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동사의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 풍력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제조업, 뭐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풍력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부 구조물 이쪽으로 맞습니다. 하는군요. 네, 그런 예.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끌고 있고 지금 네. 신고가 레벨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산정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신고가 레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 종목의 역사적 신고가 레벨을 현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5일선 이격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12,930, 13,000원 부근이 5일선인데 15,750원이니까 거의 3,000원 가까운 지금 이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조정이 나오면 한 14,000원에서 14,500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한 이후에 이제 손절 라인은 이제 신고가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짧게 잡으시는 분은 이제 5일선 이탈하면 일단 네, 손절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11선까지는 한번 두고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린 뉴딜, 뭐 풍력 테마는 금방 뭐 사그러질 이슈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인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가 경쟁력도 있고 정교한 기술력, 제조 기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최선호주로 또 이 종목을 꼽는 그런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가격적인 부담은 일부 있으니 일부 조정 시 14,000원 말씀 주셨죠? 14,000원에서 4,500원. 4,500원. 예, 고선을 잘 지켜보시면서 단기적인 목표를 또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삼강 MNT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예.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도 볼 수 있고 수혜도 볼 수 있는 회사죠. 예.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있는 이제 이마트는 가기가 좀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좀 그러니까 많이 줄을 접촉을 줄이려고 것이고요. 해야죠. 반대로 예. 이제 최근에 이마트가 신경 쓰고 있는 이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문이 아마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마트 역시 오프라인보다는 최근에 온라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온라인 쪽으로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다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캐파에서 지금 오프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중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성장성이 훨씬 커지면 그거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장중에 7.3%까지 상승했었고 현재는 3.43%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레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뭐 크게 주가를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온라인 쪽에 치중되어 있는 이제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었어요. 그만큼 온라인만 하는 회사가 당연히 더 많이 상승을 하겠지만 동사 역시 아침에는 굉장히 강하고 지금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 보시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계속적인 주가 하향이 있었죠. 네,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인데요.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2018년부터 주가 레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32만 원, 30만 원 넘었던 주가가 10만 원도 깨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났고요. 올해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큰 상승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굉장히 좀 기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지는 기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2019년 8월 저점 거의 이때 이제 10만 원 정도의 주가 레벨이었으니까 현재 딱 1년이 지났죠. 1년 지난 시점에서도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지만 지금 이제 이평선은 많이 다지면서 이격을 많이 좁혔고요. 이제는 좀 정배열로 가는 초입 국면에 있다. 근데 1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다르냐?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됐고 동사 같은 경우도 온라인 비중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 그리고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늘고 있죠. 보시면 그러네요. 예.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전반적인 거래량이 늘고 있거든요. 이런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마트가 뭐 재무 구조가 당장 급격하게 나빠질 회사도 아니고요.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의 매장, 땅, 이 가치들만 해도 엄청나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0%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부분은 아직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지분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마트의 주가는 굉장히 싸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주가의 상승 레벨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저평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더 강화가 되고 있고 동사도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면서 최근에 온라인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관심을 점차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절반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 상승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을 본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50%에서 100%가량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오. 그런 부분들을 참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스타벅스 지분 가치 50%라고 그랬죠. 네. 그 스타벅스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마트 땅이 네. 약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네, 10조 원. 임차도 있지만 자가 땅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 자가가 땅만 해도 10조 원이에요. 그 가치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예.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가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는 아시다시피 신세계그룹 소속의 유통기업입니다. 그런 부분 보시고요. 스타벅스 지분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2분기 실적은 1분기와 같이 저조했지만 또 3분기는 영업이익, 감익은 뭐 이어질 거라고.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증익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종근당 홀딩스예요.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갖고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종근당의 지주회사죠. 그 안에서 이제 자회사, 종근당 건강이라는 회사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주식이고 최근에 이제 콜마, B&H, 뭐 노바렉스 등 건기식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락토핏이라고 하는 락토핏.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유산균, 생유산균 이거 관련된 매출이 꽤 잘 나온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식품에서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기식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네임밸류 있는 이런 회사의 매출액과 성장성은 돋보일 수밖에 없죠. 네. 2분기 매출액이 2,101억 원, 영업이익 265억 원 달성했고요. 주요 비상장 자회사인 종근당 건강의 지분을 현재 51%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추석 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고향을 방문하기가 힘든 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물은 더 비싼 걸로, 영양제 꽉꽉 그렇죠. 채워가지고. 예, 선물은 더 예. 비싼 걸로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만약에 의견에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건기식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추석 배송도 잘 때에 되고. 네, 추석 때의 기대감이 앞으로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은 추석을 앞두고 한번 선취매적인 성격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5월에는 건기식 추가 생산을 위한 그 공장 착공을 또 했어요. 캐파 증설. 합덕. 네, 그 캐파 증설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앞으로 긍정적인 그런 시장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최근에 152,500원. 이거는 주가 지금 최근에 8월 5일 날 152,500원까지 갔었는데요. 네. 이거는 코로나 관련된 종근당 그룹 안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간 거는 그냥 다 빠졌죠. 그러니까 현재 거의 제자리고 다시 제자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앞으로 호재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추석에 대한 이벤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자리는 전혀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최근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그렇죠. 거의 이 정도에서 지금 바닥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역시 지금 가격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만 9천 원 부근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일단은 이전 고점이죠.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메가3, 프로메가 그리고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한 뭐 아이커,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도 아이클리어 있죠. 네, 많이 그런 있습니다. 부분 매출 분기별로 잘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근당 홀딩스까지 관심주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주식공장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9월보다 질 좋은 정보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12시 50분 기억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